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 세계 동물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오금저리는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부터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조식 동물까지. 그런데 이 많은 동물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 걸까요? 강릉에서 동물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동물원에서 이제 사육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이충렬이고 해양생물학 쪽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 전공 분야는 영양학 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동물 케어하거나 동물의 건강 상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동물원에는 어류, 포유류, 파충류, 조류, 절지류 다 포함해서 약 한 150종 정도 있고 마리수는 한 1000마리 정도, 1000개체 정도 지금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계인 빼고 다 돌보는 거 아닌가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다는 이충렬 씨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보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와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 너희들 물고기 맞지? 어서와요. 이런 물고기 처음이죠? 여기는 이제 고대어라고 해서 이제 흔히 고대어는 진화가 덜 된 그런 친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폴립테로스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가 다른 애들보다 더 진화가 덜 된 육기어라고 해서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런 형태의 다리 지느러미가 나중에 더 진화가 되면서 다른 물고기 형태로 진화가 된 거죠. 고대어란 진화가 덜 된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류를 뜻한단다. 지금의 물고기와 다른 모습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데, 잠깐 그 종이는 도대체 뭐래요? 이건 이제 요 드래곤피쉬의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버 번호가 있는데 이제 이거로다가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그리고 얘가 몇 번째 그러한 이제 인증 번호가 있고 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증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류가 이렇게 태어나고 됐다는 거를 이제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물론 다양한 어류까지 이충렬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쉴 틈이 없네. 바지런히 움직여 도착한 곳은 양서류가 모여있는 곳. 양서류 하면 가장 먼저 개구리를 떠올리지만 개구리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양서류하고 이제 편형동물이나 이런 거 있는 곳이고요. 이제 동물들이 물에서 태어나서 육지로 올라온 게 양서류입니다. 그래서 양서류는 크게 꼬리가 없는 무미류, 그리고 꼬리가 있는 도롱뇽 같은 유미류,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족 영원목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많지 않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하고 이제 도롱뇽,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호주에 하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하면 보통 청색, 녹색을 띠는데 주위에 있는 그 색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청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꼬리가 있는 유미류, 양서류 유미류 좀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엠페라 누트라고 하는 그런 종이고요. 얘 역시도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 2급에 해당되는 동물이고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는 애는 유미류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거 개구리 맞아? 작은 개구리만 봤지 이렇게 큰 개구리는 또 처음 본다. 온 동네 먹이는 네가 다 먹었다고 해도 믿겠어. 무미류의 이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걔네는 미국 쪽에 있는 황소개구리고요. 걔네는 겨울에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이제 번식도 돼서 생태 교란종으로 되어 있고, 얘네는 아프리카 사는 겨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서 생태 교란종은 아니고 이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종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정체 모를 하얀 물체. 이거는 먹이용 쥐고요. 이제 이 파충류라든가 양서류 먹이로 사용되는 건데, 이 쥐는 농장들이 많아요. 국내에도 농장에서 얘네는 이제 냉동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죽일 때도 이산화탄소로 이제 안락사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고민도 없이 덥석 먹는 걸 보니 녀석 배가 아주 많이 고팠나 보다. 어때, 맛있니? 맛있어? 그 밥 먹는데 말 시키지 마슈, 개굴. 개구리가 원래 이렇게 쥐를 잡아 먹나요? 개구리는 앞에서 움직이면 다 잡아먹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먹이가 앞에서 자기가 먹을 크기가 되고, 개구리 입이 크잖아요. 생각보다 큰 것도 삼킬 수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이거의 3배 이상 되는 것도 삼킬 수 있어요. 주는 대로 야무지게 잘도 받아 먹는다. 그래 얼른 먹어.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절지류가 모여있는 곳. 현존하는 동물의 80%가 절지류일 정도로 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지류다운 동물을 보여준다며 호언장담하며 꺼내든 것은 전갈? 이쪽 공간은 이제 절지동물을 이제 체험하고 절지동물에 대해 학습하는 공간이고요. 크게 절지동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곤충은 아니에요. 혁강류라고 하는 분류되어 있는 친구고, 이 전갈은 숲에 사는 전갈로 독성은 약해요. 대신 이 집게가 큰 집게로다가 공격도 하고 이제 먹이 사냥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쏘이거나 그래도 위험한 전갈은 아니고 그냥 반려동물로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위험하지는 않다고 해도 뾰족한 독침하며 존재만으로도 뿜어내는 포수가 어마어마하다. 전갈 외에도 절주려면 생각나는 다른 녀석이 있다고.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꺼내든 것은 바로 타란툴라. TV에서 좀 봤다고. 넌 좀 익숙하다. 타란툴라는 아마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익숙하실 거예요. 얘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얘네는 뭐 독이 있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작은 털들이 있어요. 독 같은 경우는 먹이 사냥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자기를 몸을 보호할 때는 이 털을 날려가지고 그 이제 피부에 닿거나 그러면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간지럽거나 해서 따갑거나 이런 반응으로 해서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얘도 마디가 있는 절지동물에 해당되고요. 위험한 걸로 따지면 이 둘은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이쯤 되니 궁금해진다. 타란툴라와 전갈이 싸면 누가 이길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죠? 아니 그 타란툴라도 독이 있고 전갈도 독이 있는데 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갈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타란툴라는 피부가 약하잖아요. 전갈은 외골격이라 그래가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전갈이 이깁니다. 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단단한 갑옷을 뚫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 전갈의 승리. 자, 호기심도 해결했으니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는 좀 귀여운 동물을 보나 했더니 아니 뭐야 이게? 이번엔 또 뱀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뱀을 그렇게 만지시면은 안 돼. 그러다 물린다니까. 아따 지가 그리 무서우셔. 지도 아무나 물어 제끼진 않으니 안심하쇼. 일반 자연에 있는 뱀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뱀이어서 습성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독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도 되나요? 이 뱀 같은 경우는 독이 있는데 독을 주입하는 건 독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독리 자체가 입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그러기 전에는 물릴 수 없는 거죠. 네, 독도 약하긴 한데 이런 이제 독이 자체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뱀은 독리가 앞쪽에 있으면 전하류, 뒤쪽에 있으면 후하류로 분류된다고. 후하류면 전하류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것은 금물. 산속에서 뱀을 만났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번에 만날 동물은 뱀보다도 위협적이라는데 무시무시한 이빨, 포식자의 눈빛, 그 정체는 바로 악어. 악어에 보면은 악어의 종류가 많잖아요. 엘리게이터도 있고, 뭐 크로코다일도 있고, 뭐 카이만도 있고 하는데 이 종이 카이만에 속하는 악어고요. 근데 난장이 악어라고 해서 이 드워프 카이만이에요. 다 자라도 뭐 1m에서 1.2m 정도 소형으로 자라고 약간 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사는 그런 종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한 4살 정도 됐는데 아직 크기가 뭐 한 50cm 정도. 그래서 악어긴 악어여서 사납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물어버릴 것처럼 예민한 모습. 돌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먹이 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악어가
생각보다 이 목을 돌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핸들링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고 성체에 가져와서는 핸들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제 핸들링 계속 하면서 저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서 자기를 키워주는 사육사는 이제 알아본다고 해서 네, 계속 같이 놀아주는 거. 네. 그런데 이 녀석 자세히 보니 목구멍이 막혀 있다. 특이한 거 식도가 안 보이시죠? 목구멍이 없어요. 네, 근데 얘네는 이제 보통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이물질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도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먹이 먹을 때만 이제 그 열려서 이제 먹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무서운 동물을 원 없이 보는 날도 있네. 이만하면 다 본 것 같으니 얼른 자리를 옮겨서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충렬 씨가 향한 다음 행선지는 귀여운 새들이 가득한 곳. 앙증맞은 모습과 다르게 소리가 우렁차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앵무새 한 마리. 초록색 깃털이 아주 멋진데. 이 앵무새 종류는 이제 목도리 앵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도리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도리 앵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목도리가 있는 애는 수컷, 그래서 얘는 이제 수컷이에요. 아니 뭐야 부리까지 들이대고 뽀뽀하느라 정신이 없다. 누가 아빠 만나서 반가운 거 모를까봐 너 사랑받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 이제 앵무새들은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다른 조류에 비해서 이제 좀 지능 지수가 높아서 말도 잘 배우고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도 따라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앵무새하면 뭐니 해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는 걸로 유명한데. 모든 앵무새가 다 말을 아닙니다. 앵무새 중에서 한 30% 정도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수에 따라서도 수컷이 말을 훨씬 잘하는 반면 암컷이 좀 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앵무새가 있지만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유독 다부져 보이는 게 크기도 심상치 않고. 넌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황앵무라고 하는 앵무새고요. 근데 성격 못됐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잘 와서 애기를 피우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깨물어가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깨물고 아이들 울면은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좀 못됐는데, 이 앵무새 중에서도 이 유황앵무 종류가 그 못된 걸 유명해요. 그래서 호주에 살거든요. 호주에서 뭐 차 같은 거 망가뜨리고 뭐 아이들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런 거 하는 앵무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게 못돼서라고? 지능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자물쇠 같은 거 잘하나도 그 자물쇠 웬만한 거는 네, 열고 나올 정도로 이제 번호를 외워서 네, 열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한번 자기가 해서 탈출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다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부리심도 세서 얇은 그런 뭐 철사 같은 거로 된 케이지에서는 이제 다 끊고 나올 정도로 그러한 특징이 있는 앵무새입니다. 얌전히 지내면서 아빠 속 썩이면 안 된다.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으로 간 곳은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설치류가 있는 곳. 귀여운 동물들을 보니 힐링된다 힐링돼.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귀여움을 자랑하는 녀석. 아저씨 저만큼 귀여울 수 있어요? 이 동물은 이제 친칠라라고 하는 이제 설치류인데, 이 털이 엄청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의 모공에 뭐 600개까지 이제 털이 있어서 이제 그 털이 있는 친구고, 수염이 계속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균형 잡는. 그래서 얘네는 안반 지역이라든가 뭐 돌 많은 지역에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뛰어다니고 그 틈에서 살고 안데스 산맥에 사는 애들입니다. 복실복실 촘촘하게 자란 털이 아주 비단결이다 비단결. 털이 엄청 부드러워서. 네, 이 친칠라 모피를 행사를 많이 해서 지금도 뭐 거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 보호 쪽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피 생산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자연에서는 이제 멸종 위기에 이제 멸종 위기 종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서 모피 생산 때문에 가축화돼서 많이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멸종을 이제 막은 계기가 그렇게 키워져서 막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 털은 입지 마세요.
눈에게 양보하세요. 이때 어디론가 빠르게 향하는 이 중렬 사육사. 도착한 곳에는 웬 북극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분유목에서 키웠는데 한 마리가 좀 약간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북극아, 이리와. 이 중렬씨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녀석. 자세히 보니 눈이 불편해 보인다. 심한 건 아니면 좋겠는데 눈은 왜 피부병인가요? 뭐 눈병이 났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의사분 이제 저희 수의사분께서 근데 뭐 딱히 크게 위험한 건 같진 않고 발로 긁어서 세균 감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안연고 처방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애지중지 키운 녀석이라 더 신경 쓰인다고. 제가 엄청 고생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이 키우는 것만큼 해서 키워서 또 아프니까 더 속상해요. 북구가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연고 잘 바르고 얼른 나아야 한다. 알겠지? 지금까지 만난 동물은 겨우 빙산의 일각. 이 중렬씨의 일과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돌봐야 할 동물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 중렬씨. 이 기회를 빌려 한마디 하고 싶다고. 얘들아, 여기 동물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빠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사랑해. 활기가 넘치는 3월의 캠퍼스. 하지만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한 끼 10,000원이면은 한 달이면 30, 60인데 부담스럽죠 좀. 네, 밖에서 먹으면 기본 8,000원에서 10,000원 해가지고 학생으로서 좀 부담되는데 1,000원에 이 정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건 되게 알차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지갑 걱정 말고 마음껏 먹자.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춘천의 한 대학교. 아직 새벽 시간이라 캠퍼스는 인적 없이 썰렁한데요. 단 한 곳, 학생 식당만큼은 일찍부터 불을 환히 밝히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구만.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잔뜩 요리하시는 거예요? 양도 양이지만 뜨끈한 국물에 빵에 반찬까지 메뉴도 엄청 푸짐하네요. 어머니 아침부터 안 바쁘세요? 네. 아침부터 안... 몇 시쯤 나오세요? 5시 반.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뚝배기들. 이 많은 아침밥을 누가 다 먹나 했더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식당으로 모여드는 학생들. 누가 보면 여기가 강의실인 줄 알겠네. 아직 식권 판매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와서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평소에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해서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더 빨리 와야겠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저희 7시 반부터 기다렸습니다. 일찍 온 이유가? 일찍 오면은 너무 기다리지 않아도 돼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밥값을 지원하는 사업 덕분인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 중인데 5,000원 정도의 원가에도 학생들의 주머니 부담이 적은 건 정부와 대학의 지원 덕분입니다. 아침 식사와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전국 40여 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나날이 치솟으며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늘자 정부에선 2017년부터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교직원과 동문들의 지원으로 아침 식사 1,000원에 사주기 행사를 진행해오던 강원대학교에서도 지난해부터 1,000원의 아침밥 상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도내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전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 식사 제공을 지원해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도내 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현재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도내 대학은 총 12곳. 젊은 사람들은 원래 아침 잘 안 먹는다고 누가 그래요? 식권 판매가 시작되기 무섭게 키오스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메뉴는 아침밥 단 하나. 식권을 샀다고 안심하긴 일러요. 배식줄은 더 길다는 사실. 아니 근데 이 많은 걸 다 1,000원에 팔아서 남긴 남아요? 저희 학생들은 1,000원에 그 식권을 구매해서 하지만 저희 일반인은 5,000원인데요. 그 지원 사항은 농정원에서 작년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1,000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 그래서 5,000원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푸짐하게 그 양질의 식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백반과 간편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저희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영양사 선생님한테 그 식단표를 받아서 학우분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게시를 하고 있고요. 시간표만큼 식단표도 꼼꼼히 챙긴다는 학생들. 배식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준비된 음식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속편한 양배추 숙삼에 제육불고기, 두부조림, 그리고 빵과 콘샐러드와 딸기우유. 밥도 영양 가득한 흑미밥입니다. 엄마 마음으로 아낌없이 듬뿍. 여기에 뚝배기 가득 담아주는 사골 만둣국까지. 어머니 오늘 곰탕 그릇 몇 그릇 나가신 것 같아요? 저요 지금 학교에서는 400그릇. 네네네 300. 예, 요즘 그 대박 난다는 곰탕집에서 나가는 그릇하고 비슷한 그릇 아닌가요? 숫자가? 이거보다 더 좋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요.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그 키오스크를 통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학을 뺀 3월부터 12월 20일 종강까지 저희가 상시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00명 대상이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증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250인분 해서 강원대학교 천지관 학생식당이랑 저쪽에 정문 쪽에는 백록관이라고 거기에도 학생식당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덕분에 따뜻한 밥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데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침부터 허리띠 졸라매게 할 순 없죠.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1,000원의 아침밥은 매일 아침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아침 먹기 쉽지 않은데 이거 먹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오늘 4일째 먹고 있어요. 4일째. 다이어트는? 아침을 먹으니까 저녁까지 배 덜 고파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네. 다들 알아서 빨리 먹고 빨리 자리를 비워주니 주방에서도 순식간에 설거지거리가 쌓입니다. 아니 이미 설거지를 해온 건가? 잔반이 별로 없을 만큼 깨끗이도 비웠네요. 엄청 많은 양의 설거지거리가 있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좀 학생들이 네. 싸게 밥을 먹고 싹싹 비우고 밥그릇을 보면 어떠세요? 뿌듯하죠. 엄마 마음. 다 자식 같아요. 저도 아들 자식을 키우니까 너무 행복해요. 폭풍처럼 아침 배식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시 한숨 돌리려나 했더니 주방에선 곧바로 점심 준비에 돌입합니다. 밥이면 밥, 국이면 국, 반찬이면 반찬.
각자의 영역에서 능숙하게 조리를 이어가는 직원들. 청춘들 끼니 책임지는 학생 식당, 일명 학식은 이렇게 매일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싸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일단 뭐 아이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학생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싼 가격에 푸짐하게. 일단은 아침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먹이는 음식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아는 척 해주고 그럴 때, 그리고 학생들이 밥 먹으러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니까 그때 제일 행복하죠. 청년들을 위한 마음이 한데 모여 차려지는 대학교 학생식당 1000원의 아침밥. 매일 아침 식판 위엔 따뜻한 응원과 희망이 듬뿍 담깁니다. 이 시대 청춘들, 아침 든든히 챙겨 먹고 오늘 힘내요. 천원 아침밥 화이팅!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체능 계열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리포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신다고요? 특히 이 춤과 노래 쪽에서는요 엄청나게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춤꾼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춤판을 벌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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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오. 제대로 춤바람 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의 실버 단원으로 구성된 횡성 느티나무 예술단이 지역을 넘어 한국의 실버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횡성 느티나무 예술단을 만나봅니다. 횡성군에서 들썩들썩 제대로 춤판이 벌어졌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입구부터 신나는 음악이 귀를 사로잡고 흥겨운 몸짓과 동작, 어르신들의 흥이 가득한데요. 오전부터 어르신들은 댄스 수업 삼매경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아니 일단은 에너지가 엄청나시던데요. 네네. 아유 근데 선생님도 대단하신데, 아유 우리 어르신들께서 내 에너지가 엄청나. 안녕하셔요. 아유 반갑습니다. 야, 이 목소리가 진짜 쩌렁쩌렁하시네. 아침부터 그냥 춤판이 벌어졌는데 이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제 행성에 9개 읍면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우천면이고요. 우천면의 라인 댄스 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 회원들은 횡성을 대표하는 느티나무 예술단 단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춤을 배우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뭐 다양하게 계시는데 많이 하신 분은 그래서 1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게 하신 분은 올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야,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춤판 벌어지나요? 그렇죠, 당연히. 자, 우리 언니들 준비되셨죠? 네! 와, 렛츠고! 흥과 끼가 넘치는 어르신들의 춤 실력. 이 실버 댄스가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이라는데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운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어머 세상에, 아니 왕언니라고 들었는데 왕언니 진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언니 82. 만으로 82세이시면은 아니 이렇게 젊게 사실 수 있는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운동을 한다래 그건 내 발로 찾아갔지 뭐. 내가 내 발로 찾아가니까 그날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맞발로 덤벼가지고 한 거지. 근데 어떻게 덤비니까는 어떻게 좀 덤벼지든가요? 돼요? 차렷! 인사! 네, 막둥이에요. 아니 어떻게 군기가 딱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많이 좀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우면서도 좀 재밌네요. 그러세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춤을 배운다는 거는 왕년에 좀 놀았으니까는 이제 좀 들이댈 법도 한데. 자, 지금부터 댄스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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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이처럼 횡성 지역 9개 읍면 실버 댄스 팀이 모여 횡성 느티나무 예술단을 구성하고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있죠. 읍면별 댄스 수업이 끝난 뒤 오후가 되니 느티나무 예술단이 총집합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연습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연습에 한창인데요. 느티나무 예술단은 횡성 지역의 작은 동아리들이 모여 만든 횡성의 예술단으로 각종 지역 행사나 노인대학 행사 공연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중가요를 활용한 라인 댄스나 창작 댄스로 어르신들의 흥과 끼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죠. 정말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히 연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성을 대표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좀 수상 경력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예, 너무 많아서 자랑하려고 하니까 좀 어디서부터 자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2022년, 2023년도에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그 실버부 그 은상을 그 이것도 뭐냐면 지금 원조에 보면 원조 댄싱 카니발이 있는데 2014년부터 그 줄곧 참여했는데 매해 나갈 때마다 은상 동상상을 받으면서 아니 그 페스티벌에 젊은이들도 엄청 많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버 댄스 공연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수상의 이력까지 저 횡성분들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대중가요뿐 아니라 한국 타악기인 벅구를 활용한 우도 농악과 한국 민속춤 등 다양한 장르의 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잠시 후에 비스켓이랑 시원한 음료수 가져오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저기 나가서 드셔요. 열심히 해주는 어르신 단원들을 위해 준비된 맛있는 간식 시간. 춤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친목도 다지는 시간 가운데 회원 중 유독 사이 좋은 부부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두 분이 같이 춤을 추니까 요것이 참 좋더라 하는 거 알려주세요. 같이 항상 이게 움직이고 항상 그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집에 혼자 가만히 우덕하니 있어봐요. 괜히 술 생각만 나서 술 먹고 그럼 몸만 망가질까 봐. 어머님은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같이 춤추니까? 운동이죠. 여름에는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우리가 겨울에 또 야간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지금. 펄펄 날아요. 야,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자,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 둘 다 눈 감으셔요. 자, 진실의 시간입니다. 자, 솔직히 내가 춤을 더 잘 추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셔요. 하나, 둘, 셋.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해 문화 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버 댄스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죠. 아니 이렇게 전국도 돌아다니고 해외도 돌아다니시는데 그냥 여행 다니시는 게 아니라 춤을 추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까지 있는지. 하여튼 운동하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이수정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빠지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땀 쩔쩔 2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하고 집에 가 샤워하면 몸이 거뜬해요. 야. 춤으로 친구도 사귀고 삶의 활력도 얻는 예술단 회원들. 사실 이 춤이라는 게 박자도 맞아야 되죠. 안무도 외워야 되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있어요. 저 한숨 나왔죠? 네, 있어요. 처음에는 손 한쪽 들으면 발 한쪽이 안 돼요. 네, 우리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에 2번이지만 어떤 때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침대 이불이 들썩들썩 해요. 잠들기 전에? 자, 누워있다? 누워있어요. 일상이 그냥 춤이로구나. 춤이로구나. 너무 좋습니다. 네네. 하루하루 열심히 신나는 춤으로 노년을 활기차게 꾸려가는 횡성 느티나무 예술단. 춤에 대한 열정으로 어르신들의 오늘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
김웅성 느티나무 예술단 어르신들의 가장 젊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춘천의 원로 화가 김승선 화백의 꿈을 들어봅니다. 수많은 화랑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지난 겨울 이곳에선 우수한 강원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강원 갤러리 전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 중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아크릴화. 독창적인 무늬와 색을 선보이는 이 아리랑 연작은 강원도에서 미술교사 및 화가로 활동 중인 김승선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의 붓끝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김승선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요즘도 단색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공간. 이 독창적인 기법은 무려 80대에 들어서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노령의 원로 작가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나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해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러면 어떨까 해서 또 해보고 저러 해보고.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작품명 아리랑. 연작이지만 저마다 다른 무늬들은 작가의 의도대로 빚어진 텍스처입니다. 나이프로 해서 옆으로 쫙쫙 해가지고 이 선을 만들어. 이걸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 밀려나가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선을 만드는 위주로 쑥색 계통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정한 것 같아서 검정을 섞어서 짙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무게가 있고 하니까 이거 뭐 다른 문양보다도 그 여기는 이렇게 문양을 많이 하지 않고 잘게 여러 번 자꾸 문질러서 풀어버린 거지. 그래서 잘게 해서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들어갔다 긴 것도 해보고 지금 단색으로 한 가지 색깔만 선택 만들어가지고 원색이 아닌 전속 혼합색이야. 원색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다 혼색이야. 입체적인 무늬를 만드는 텍스처 작업이 끝나면 아크릴 물감으로 이 작품만을 위한 색깔을 창조합니다. 매 작품마다 기존의 색이 아닌 새로운 색을 연구하고 단단히 굳은 밑바탕 위에 전체적으로 채색하는 작업. 김승선 화백의 아리랑 연작은 모양부터 색깔까지 모두 작가 의도대로 빚어낸 작품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단색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김승선 화백은 조금 다른 화풍의 비구상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우연성에 의한 무늬와 다양한 색감을 위주로 한 또 다른 연작들.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요소가 가득한 김화백만의 이 작품 기법은 대학 시절 아주 우연한 계기와 뜻밖의 재료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했던 작업이 화장지, 한지 또는 런닝샷스, 메리아스 그런 거를 이제 걸레로 사용을 하다가 온갖 그 물감을 잘 빨아들이니까 닦기도 하고 나이프도 닦고 붓도 닦고 그렇게 하던 메리아스를 측정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묻어 있던 거지. 근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땅치 않아요. 교수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야 했느냐 조금 더 연구해봐. 그래서 에이 하고 그 걸레를 갖다 흰 캔버스에다 확 탁 던져버리고 나가서 이틀 동안 술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 된 100호짜리에 캔버스에 그 걸레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다 붙었지? 그러고서 잡아뛰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할 때 띄워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캠퍼스에 붙은 거야. 근데 그것이 참, 나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도 보고, 야, 그 참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지를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던졌다가 금방 띄워보기도 하고, 우연성의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저 두루마리 화장지가 한 트럭도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썼으니까. 그래서 국전에 2번에 되고 강원도전에 내가지고 강원도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지. 60년 미술 인생을 걸어온 그의 작품은 춘천 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백 광맥에서 영감을 얻은 맥 연작은 휴지를 활용해 작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긴 것들은 맥에 이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 부스러기들, 나머지 잘 떨어진 것들 표현을 해보고, 빛을 받은 밝은 부분, 어두운 데서 탈출되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 그런 희망을 의미해서 광부들이 나오면은 와, 일단 살았다 하고 나와요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계속 맥을 해오는 거죠. 자연물 속 맥의 형상에 인간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담은 연작. 풍부한 색감을 위해 색색의 한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색지, 한지, 거기에다가 물감을 잘라서 찢어가지고 붙여서 만들고, 원래 색깔이 있는 거에다가 붙여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주름지면 주름진 대로,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순간의 우연을 포착하던 원로화가는 이제 기존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의 움직임은 참된 나를 찾고자 하는 아리랑의 주제와 꼭 닮았습니다. 집사람이 어디 약을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래서 먹으면서 보니까 뚜껑이 활용하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원 거야. 이번엔 병뚜껑을 쓴 김승선 화백, 첫 시도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옆에서 붙은 거 이 병뚜껑이 다 붙지를 않아서 이 붙였던 게 깨끗하게 되질 않아. 깎고 갈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색을 칠해요. 끝없는 고민과 무수한 시행착오. 김승선 화백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동료 화가들과의 활발한 교류 덕분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에 미술교사 생활을 했던 절친 구작은 화백. 그 2003, 4년도 다 퇴직해가지고 38년 정도 같이 중등 미술 교사로 또 또 서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활동하고 있죠. 춘천에 60대 이상 원로 작가들이 모여 기획한 춘천 뿌리전. 2004년부터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춘천 미술인을 한데 모으고 작고 화가의 작품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1년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뿌리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매년 그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춘천의 그 뿌리라는 그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영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지금 원로들이 할 일이죠. 거기 둘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 거죠. 30명이 넘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작가를 열심히 발굴해온 덕에 이곳엔 춘천 미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승선 화백은 30년 넘게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화가이자 교육자로서 미술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예술가.
그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재능 기부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 내가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순간을 느꼈을 때 하느님, 저를 좀 더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이 재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셔서, 아, 선생님이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의 화실에서 원로 작가의 따뜻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는 목적이 그거죠.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은 발휘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원로가 그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지역 예술계의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노장의 붓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